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탄광 사고였어요.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냉정한 진단이었죠. 어머니는 신장질환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었어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수백 달러. 15살 말에게는 절망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마렉이 발견한 건 삼촌이 보낸 편지 한 장이었어요. 한국어만 배우면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이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절망의 끝에서 마렉은 어떻게 가족을 구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어로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마렉입니다. 폴란드 자부제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15살이 되던 해, 우리 마을의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사이렌이 울렸고 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는 가운데 수백 명의 광부들이 마지막으로 갱도에서 나왔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에 떨렸어요. 60년 동안 이 마을을 먹여 살렸던 탄광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실업률이 80%를 넘어섰거든요. 빈집들이 늘어나고 상점들도 하나씩 문을 닫았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친구들도 부모님 따라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유령 도시가 되어가는 모습을 매일 지켜봐야 했어요. 거리에는 쓰레기가 나뒹굴었고 가로등도 반 이상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은 그 다음에 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짐을 나르다가 무너진 벽에 다리를 깔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어머니는 신장질환으로 계속 약을 드셔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집안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전기료도 밀렸고 난방도 끊겼죠.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다리가 아파서 밤새 뒤척이셨어요. 저는 버려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먼지 쌓인 책장 사이에서 삼촌이 보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갈 수 있다는 거였죠. 급여도 폴란드보다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2년만 일하면 집 한 채 값은 모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언어를 보내야 한다. 제가 마을 광장에서 외친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미친놈 보듯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한 권과 느린 와이파이 하나로 조용한 혁명을 시작했어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어요. 폐쇄된 탄광 벙커가 제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메아리가 났어요. 한국어를 소리내어 읽으면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를 100번 말하면 100개의 메아리가 돌아왔어요. 처음엔 발음이 엉망이었죠. 한국어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지만 혀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받침이 있는 글자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약값, 아버지의 치료비, 모든 게 제 한국어에 달려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벙커로 갔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한국어만 공부했어요. 손가락 끝이 까질 때까지 교재를 넘겼죠. 입이 아플 때까지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입모양을 확인했어요. 혀의 위치를 바꿔가며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목이 쉬어도 계속했어요. 어느 날 독일에서 온 봉사자 안나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안나는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어는 문법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제 발음을 하나하나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입모양부터 혀의 위치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 그냥 소리만 내면 안 돼요라고 했어요. 안나 덕분에 제 발음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나가 제안한 게 있었어요. 마을 교회 종소리를 안녕하세요로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스테판 신부님이 찬성하셨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 생존서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매일 아침 7시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발음이 틀려도 웃으면서 따라했어요. 아이들은 놀이처럼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목소리밖에 없다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광산 벙커에서 울려 퍼지는 잘 부탁드립니다의 메아리는 이제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말이죠. 한국어가 우리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시험을 보려면 독일까지 가야 했습니다. 폴란드에는 시험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넌 아직 어린애야. 현실을 몰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밤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기차표 살 돈도 없어서 화물차에 숨어 탔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국경에서 걸렸어요. 경찰이 저를 붙잡았죠. 15살 소년이 혼자 뭘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가족을 살리러 갑니다. 경찰관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통역관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어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전 유럽 뉴스에 나왔어요.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녔어요. 한 언어가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유럽을 흔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응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그때 WHO 언어보건국에서 일하는 이사벨 크레거라는 독일 연구원이 나타났어요. 리안 사건을 조사하던 중 말액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벨은 처음엔 냉정했어요. 언어 학습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과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폴란드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출국을 시도한 청소년 문제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언론은 연일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졌죠. 저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내야 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합법적으로 독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언론의 관심 덕분에 특별 허가가 나왔어요. 시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어 시험을 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잊고 오직 한국어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발음 점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몇 달 동안 매달렸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결과지가 떨렸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언론은 냉정했습니다. 기적은 없었다고 보도했어요. 현실을 모르는 어린 소년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죠. 댓글들은 더 잔혹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시간 낭비였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던 분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3일 안에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중환자실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하셨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쳤어요. 내 발음이 틀렸다고 우리 삶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텅 빈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있었어요.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폴란드 TV에 생중계되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다시 도전해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전 폴란드 국민이 제 눈물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실패했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발음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준호라는 중소기업 대표님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제 이야기를 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마렉, 시험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났어요. 김준호 대표님은 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널 뽑은 이유는 이력서가 아니라 목소리였어라고 하셨어요. 정식 채용 제안이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긴급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했어요. 민간 인도 통로를 최초로 열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누군가의 꿈은 우리 책임입니다라고 발표했어요. 비행기 티켓이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안나도 함께 왔어요. 한국에서 마음으로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테판 신부님은 십자가 목걸이를 건네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어 연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를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승무원분이 한국어로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10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상상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어떨까? 김준호 대표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김준호 대표님 가족분들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깜짝 선물이 있었습니다. 리안이 보낸 영상 메시지였어요. 마렉 환영해요. 우리는 이제 한국어 가족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가 저를 새로운 가족에게 데려다 준 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김준호 대표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금속 가공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기계 조작법을 배우는데 한국어 설명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첫날 작업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부품을 잘못 가공해서 불량품을 만든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김준호 대표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선 사람 먼저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실수하면 바로 해고였거든요. 한국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를 먹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치아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부터 충치가 있었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영어와 한국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치료비 걱정을 하는 저에게 간호사분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형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진짜 제 나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어요. 치과 진료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발음이 드디어 통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제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치아 교정 덕분에 발음이 훨씬 정확해진 거였습니다. 그동안 충치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했던 거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이사벨 크레거 연구원도 이 과정을 지켜봤어요. 진짜 다문화 케어는 여기 있다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한국에 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마음을 배운 거였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김준호 대표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에 와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예의를 모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 아이가 달려와서 삼촌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혼자였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두 조카가 생긴 거였어요.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장난감을 보여주며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이거 봐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녁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 가정식을 먹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있었어요. 대표님 부인이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라고 계속 음식을 권해주셨어요. 유자차도 처음 마셔봤는데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폴란드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식사 후에는 윷놀이를 했습니다. 한국 전통놀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규칙을 몰라서 헤맸지만 아이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삼촌 이번엔 유치해요. 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어가 저에게 준 진짜 선물이라고 말이죠. 단순히 일자리만 얻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얻은 거였습니다. 김준호 대표님 가족은 저를 직원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한국의 정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한국어 발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나는 한국어로 살아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SNS에 올라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 언어가 내 인생을 구했다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언어 하나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세계가 목격한 거였어요. 한국에서 2년을 보내고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떠날 때 김준호 대표님 가족이 배웅 나와주셨어요. 언제든 돌아와요. 여기가 말에게 집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카들은 울면서 삼촌 안 가요라고 매달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자부제에 도착했을 때 마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리안 마이너스 마렉 한국어 센터가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안나와 스테판 신부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든 거였습니다. 센터 앞에는 언어는 희망이다라고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쓰인 표지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자는 야누시라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발음부터 문화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까지 말이죠.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3개월 후 야누시가 EPS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센터 출신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송금으로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문 닫았던 상점들이 다시 열렸습니다.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WHO에서 이사벨 크레거 연구원이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언어는 감정의 인프라이며 한국은 그 중심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렉 프로젝트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어 센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한국어로 합창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말했어요. 우린 지금 말을 배운 게 아니라 미래를 배운 거야. 한국어가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탄광 벙커에 다시 갔습니다. 예전에 혼자서 안녕하세요를 외치던 그곳에서 이제는 수십 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언어 하나가 한 마을 전체를 살려낸 거였어요. 이사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언어가 만든 기적이 아니라 한국의 진심이 만든 인류적 사건이었다. 저는 그 진심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